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건 쉬운데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너무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특히 네트워크 분야 같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날리도록 하고 좀 쉬운 쪽, 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뭔지 알겠고, 요 전송 매체 이거 좀 말 어렵죠. 그리고 여기도 말이 좀 어렵고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아요. 이게 기간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네트워크 개요. 자, 전송 매체는 뭐죠? 뭐 유선이나 무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선, 무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네트와 워크의 합성어예요. 네트가 뭐죠? 네트. 검색도 안 되네요. 네트. 예. 그물이란 뜻이죠. 네트. 예. 그물. 그러면 워크는 뭐예요? 일하는 거죠. 일을 할 때 그물처럼 다 엮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학교 서버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학교 서버에 학교 서버가 아니고 유튜브나 뭐 학교 서버 뭐 하여튼 거기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뭐 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보죠. 그죠?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물처럼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자, 그 전송 매체는 뭐 케이블, 무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규약이란 뜻입니다. 규약이란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에 관련 이게 한 저번 주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P가 들어가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P가 들어가면 전부 다 프로토콜입니다. TCP, IP, UDP, HTTP 또 뭐 있나요? STP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P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규약이에요. 규약. 무슨 규약이냐? 두 개체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이 프로토콜이 없었어요. 예전이라면 언제냐면은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IBM이 컴퓨터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컴퓨터가 애플 아니면은 IBM이었죠. 그럼 애플은 애플끼리 네트워크 하는 방법을 하면 되고, IBM은 IBM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왜? 이게 뭐 애플 쓰는 사람이 직장 상사면 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IBM 쓰는 거 다 막 빼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독과점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야, 하나로 묶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뭐 TCP하고 UDP이긴 이 UDP와 TCP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규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전화통신망 해가지고 뭐 이건 유명하죠, 그죠? 그 모스라는 사람이 모스 부호 만들어가지고 전기통신으로 제일 처음 했죠. 근데 모스 부호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모스 어때요? 띠띠띠띠띠 이거였나? K가 뭐 이거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 모스가 만든 모스 부호 지금도 사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만들었죠. 벨.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게 AT&T예요. AT&T가 뭐예요? AT&T라는 회사가 있는데 AT&T가 뭐예요? 미국의 통신 회사죠. 미국의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나라 SK, KT, LG처럼 그 회사입니다. 여기에 벨 연구소가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뭐 이게 야하긴 한데 뭐 저런 얘기 있죠. 제일 처음에 전화를 벨이 만들었을 때. 근데 벨 이전에 누가 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허 때문에 벨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벨이 제일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통화한 내용이 뭐 야화처럼 들리는 얘기인데 그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벨이 1층에 있나 2층에 있나 그랬고 하여간 2층에 조수가 있었어요. 조수가 있는데 자 전화기를 1층, 2층 딱 연결을 했어요. 연결한 다음에 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벨이 물을 딱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조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조수 이름을 위쳐로 합시다. 옆에 위쳐 게임이 있으니까. 자, 야 위쳐야 가서 걸레 좀 가져와. 이게 첫 번째 통화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야화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베일이 제일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아날로그로 만들었죠. 아날로그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은 집 전화가 거의 없고 집 전화 있는 분도 요즘엔 전부 다 그 인터넷 전화 다 바꿔가지고 뭐 별 그런 게 없긴 한데 어쨌든 베일이 전화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최초에는 아날로그였죠. 그 예전에는 전화선이 지금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집 전화 거의 없어서 요거 4개 꼽는 거 요렇게 생겼나? 요렇게 3개였나? 하나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이거 볼 필요는 없는데 그 예전에 아날로그여가지고 그거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아날로그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신호가 약해지죠. 아날로그는 뭐예요? 제가 교실에서 만약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친구랑 제일 뒤에 있는 친구랑 목소리 크기가 다르게 들리겠죠. 그죠? 제일 뒤에 있는 친구는 제 목소리가 엄청 작게 들리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증폭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에 전신주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전신주에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막 달렸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죠. 그죠? 거의 없어진 이유가 땅으로도 간 것도 있지만 전화를 예전에 전화기는 여기에 전신주에 딱 연결해가지고 쓰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죠. 자,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런 전화망을 사용을 했었고, 이제 초기에는 전화기를 1대1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뒤쪽에 사진이 있긴 한데, 뭐 미리 좀 보자면은, 교환기를 보잖아요. 전화 교환기를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은 아주 옛날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어디에다 연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네요. 어디에다 연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연결되는 거 뽑아가지고 다른 데 꽂고 다른 데 꽂고 다른 데 꽂고,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화한다 이러면은 서울에서 전화를 하면은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간 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다다다 지나간 지역마다 쭉 하고 마지막 부산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연결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전화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옛날 전화기 보면은 옆에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옛날 전화기 했는데 이런 전화기 말고 교환 전화기로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화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돌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다 돌리는 거예요. 이거 교환 전화기. 이런 옛날 전화기 말고. 어쨌든 이 전화기, 이런 전화기 뭐냐면 옆에 돌려요. 막 돌리면은 아까 전에 거기 교환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교환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환센터 연결이 되면은 여기 있는 직원처럼 이제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네, 어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탁탁탁 연결하고 이랬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게 문제가 뭐예요? 예전에는 전화기가 뭐 TV 같은 데 보시면은 동네에 하나 있고 이랬죠. 동네에 하나 있고 이랬는데, 근데 전화기가 점점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좀 불편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죠. 전화번호를 눌려가지고 집집마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누르면은 바로 연결되게. 그러면 이제 교환기가 사라졌겠죠.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종이죠. 고종이 제일 처음에 전화가 궁에 있었고, 그래서 신하들이 집에 전화기를 다 놔뒀는데 집에 전화 오면 다 누구예요? 왕이 전화한 거잖아. 그래서 그 막 전화 받기 전에 신하들이 막 절하고 전화 받고 막 이랬거든요. 물론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교환기가 없어지고 집집마다 이제 전화기가 생기면서 다 사라졌죠. 지금 완전 없어졌죠. 군대에서는 좀 쓰죠. 군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군대에서도 거의 사라졌죠. 어쨌든 교환기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이제 발전 사항을 살펴보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자체는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한 80년대부터 80년대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알파넷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당연히 군용으로 제일 처음 만들어졌겠죠, 그죠? 군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뭐 이제 몰래 썼죠, 그죠? 요때 참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스티브 잡스처럼 생긴 아저씨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인터넷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그분 이름 돌아가고 이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네트워크 두 번째로 연결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와서 몰래 해주고 이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고. 어쨌든 그렇게 됐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보시면 뭐 IBM 거는 SNA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제녹스는 이더넷. 그러니까 요 보시다시피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제 TCP가 나오면서 TCP/IP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고 이제 90년대에 WWW가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뭐 엄청 발달됐죠. 뭐. 자, 근데 이제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표준이 필요해요?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표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OSI 7계층이에요. OSI. 근데 우리가 표준화 기구 ISO 좀 다른 겁니다. ISO에서 만든 네트워크 관련된 게 OSI예요. 그래서 OSI 모델을 보면은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 OSI는 거고 OSI는 7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자격증을 치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대내전 세표응 세표응 해가지고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요런 게 딱 있고 이 7개의 계층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뒤쪽에 그림 보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서로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예요? 뭔 소린가 싶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응용 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어예요. 익스플로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크롬의 익스플로어를 딱 눌려요. 그럼 바로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뭐 다음이라고 하면 다음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응용 계층에 있는 크롬이나 익스플로어를 누르면은 그게 표현 계층으로 넘어가서 그걸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는 거를 이제 최종 사용자가 보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꾸며주는 거,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한 번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야 중간에 끊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르죠. 그래서 우리 저런 거 있죠. 인터넷 딱 하다가 끊기면은 읽어온 부분은 몇 개는 이렇게 보이는데 나머지 막 길게 쫙 보이고 안 보이고 뭐 그럴 때 있죠, 그죠? 그 세션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전송하는 거,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거, 데이터 링크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네. 자, 보시면 물리 계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랜선, 그리고 뭐 컴퓨터 뭐 포함은 좀 그렇긴 한데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랜카드, 공유기 이런 걸 얘기해요. 자, 물리적으로 준비가 됐죠? 자, 준비가 됐으면은 자,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데이터 링크예요. 링크를 붙여줬죠? 그런 다음에 야, 다 붙었어. 너도 붙었니? 붙었구나. 그럼 네트워크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을 하자. 근데 전송을 할 때 한 번에 전송하면은 문제 생기면은 다 날아갔으니까 구역을 나누자. 구역을 나눠서 보냈으니까 표현 계층에서 구역에서 나온 걸 다시 합쳐야 되겠죠, 그죠? 합치고 그 다음에 사람 눈으로 보여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7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응용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제 캡슐레이션이라고 해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여기서 접속해가지고 캡슐을 벗기죠. 그래서 이거 디캡슐레이션 뭐 이런 말 쓰는데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말 쓰니까 유식해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 4개를 하위 단계라고 얘기해요. 마우스 포인터 어디 가냐? 밑에 이 4개를 하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하위 계층, 위에 3개를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용어는 뭐 쓰지 않고 요거를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물리계층, 제가 이거 7계층 요거를 좀 빠르게 좀 설명하긴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물리계층, 하위 4계층이에요. 물리계층은,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물리적인 사양, 눈에 보이는 거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예요. 데이터 링크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하다 보면, 야, 이거 랜선이 뭐 망가졌거나, 공유기가 고장났거나, 뭐 이런 거 오류 같은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면은 자, 이제 네트워크 연결했으니까 야, 너 어디로 가고 싶어?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가네, 뭐 충청도 쪽으로 갔다가 전라도에서 꺾어서 가든가, 아니면 그 강원도 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로를 결정해 주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전송은 실제로 이제 전송을 시켜주는 거죠. 자, 세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눠가지고 보내주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점검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계층, 아까 전에 세션 잘라놨던 거를 다시 묶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응용계층 눈에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파일 전송,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자, 전송 매체, 뭐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죠, 그죠? 근데 유선도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송신 매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송신 매체는 대역폭, 지연 시간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 단독주택, 뭐 시골에 있는 집,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있는 것들 다 확인을 해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집은 전부 다 뭘 써요? 꼬임선을 쓰죠, 그죠? UTP라고 많이 합니다. UTP. 자, 그래서 뭐 대역폭이라고 했는데, 대역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 전송 많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100메가 쓰는 사람, 500메가 쓰는 사람, 1기가 쓰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1기가는 돈 낭비입니다. 속도 1기가는 진짜 돈 낭비예요. 왜냐 하면은, 집에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아파트 보면 여기 벽에다 꼽잖아요. 벽에다 꼽는데, 벽에다 꼽는 그 선이 카탈로그 6.0이 아니면은 뭐냐면은, 자, 케이블 카탈리스트 이 골프채 카탈리거 왜 제가 왜 그걸 했을까요? 잠시만요. 네, 역시 구글 성님에다가 검색을 했어야 됐네. 구글에다 검색하 바로 나오네. 내가 캣 출발했나? 에이.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는 게 뭐냐면은 5.0일 거예요. 보시면은 5.0이나 5.5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이블에 여기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저도 여기 보면은 이 케이블 여기 랜선 있죠. 랜선 연결해서 보면은 5.5인지 5.0인지 이런 게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5.0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세요. 대부분 뭐냐면은 5 아니면 5.5예요. 이게 5.5, 5.2인데 5.5입니다. 5 아니면 5.5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 1기가짜리 썼어. 근데 랜선이 5나 5.5를 쓰잖아요. 그럼 이거 물론 전송소 1기가라고 하지만 1기가가 100% 나오진 않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카탈로그 6를 써야 돼요. 카탈로그 6를 카테고리구나. 카탈로그가 아니고 카탈로그, 어쨌든 캣 6를 써야 실제로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물론 요거는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쓸 이유가 없고,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집에서 제일 불쌍한 친구, 제일 사기 많이 당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요거 카탈로그 5 쓰는데 집에 뭐 1기가나 500메가 신청했다. 그럼 절대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난 집에서 1기가 쓴다, 뭐 500메가 쓴다, 뭐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캣 6를 썼다. 그럼 정상적인데 캣 5.5나 5를 썼다? 그럼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UTP 케이블인데 요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STP는 뭐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고 어쨌든 우리가 쓰는 UTP 케이블 그런 건데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고 뭐 꼬임선에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자, 그다음 동축 케이블 있죠. 이것도 뭐 예전에 좀 많이 쓰긴 했는데, 동축 케이블은 뭐냐? 전도체하고 뭐 이렇게 절연체 해가지고 구리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쭉 감싸가지고 최대한 저걸 없앤 거죠. 간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없애기 위한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선 방송, 옛날 케이블 TV, 근거리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대역폭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자, 그 다음 전송 매체의 종류를 보시면 광섬유, 위성 또 있죠. 광섬유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광섬유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두껍나,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아니면 엄청 얇은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얇냐면은 마우스 이 선보다도 더 얇은 것도 있거든요. 그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이 어쨌든 이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10기가 이상인데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건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랑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서버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서버끼리, 네트워크끼리 연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아파트 연결할 때도 광섬유를 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지 집에서는 쓰는 거 아니에요. 대역폭도 엄청, 속도도 엄청 빠르고 보안성도 아주 우수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위성이죠. 위성은 뭐 말 그대로 위성이 이렇게 있고 중계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나왔는데 이제 자, 모뎀입니다. 모뎀 아주 예전에 아주 옛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01년도 2000년도 뭐 이때 썼던 건데 모뎀을 활용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모뎀을 활용해서 쓰는 건데,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 건데, 컴퓨터가 디지털이죠, 그죠? 네트워크를 하는데 컴퓨터가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을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전화선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날로그라고 했죠.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로 다시 받는 컴퓨터가 디지털로 바꿔서 하는 건데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예. 1메가가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 1메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파는 데가 없으니까,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모뎀 요즘에는 뭐 거의, 자, 보시면 모뎀이 8만원, 뭐 보시면 가격 엄청 비싸죠, 그죠? 10만원 좀 넘어가고, 이 전화선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옛날 전화선. 5만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랜카드는 얼마냐?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이거는 저 외장형이고, 이거 말고, 보시면은, 유선 랜카드 보시면은 가격이 엄청 쌉니다. 보세요. 4,000원. 뭐 이래 비싸 이거? 비쌀 이유가 없는데. 4,000원, 7,000원. 이것도 왜 이래 비싸? 어쨌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까 전에 램하고 가격 비교해보면 엄청 비싸죠, 그죠? 요즘 이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모뎀 자체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USB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쓰냐면 군대라든지 저 오지 같은 데 있죠.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훈련을 받는다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요거. 뭐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데서, 사우디는 전쟁이 아니니까 사우디 말고 하여튼 뭐 어디서 뭐 전쟁이 났다 그럼 전쟁을 막 하고 있으면은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 연결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모뎀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는 데를 볼 수 없고 엄청 비쌉니다. 변조 복조가 있는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거는 내 컴퓨터에서 전화선으로 나갈 때 아날로그로 가죠. 그리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복조. 근데 이거 쓰면 집에 전화가 안 돼요. 속도가 54kb인가? 바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속도 장난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 100메가, 막 제일 늦게 쓰는 사람은 100메가 얘기하고 있는데 57kb면 얼마예요? 2000분의 1인가? 속도가? 2000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죠. 엄청 낮죠,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얘기했던 랜카드. 랜카드 요거죠. NIC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랜카드, 여기 적혀있죠? 흔하게 랜카드라고 얘기하고, 뭐, 이더넷 카드라고 얘기한다. 네, 이건 디지털이요.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바꿔줄 필요 없죠. 디지털을 연결해서 보내주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싸졌냐면은,
예전에 노트북 살 때는 랜카드가 자체가 없었어요. 따로 샀어야 돼. 그때 한 5만원 6만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사는 친구라든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사는 친구들 보면은 저걸 사요 안 사요? 랜카드 따로 안 사죠. 왜? 메인보드에 자동으로 장착이 돼 있으니까. 엄청 싸졌죠. 자, 그다음 허브. 예. 아이고. 자, 허브는 0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미 허브는 요즘 아예 없어졌고 다 스위칭 허브. 0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더미 허브가 왜 없어졌냐면은 자, 100메가짜리예요. 100메가짜리에 10명이 붙었다. 그러면 1인당 10메가로 제한이 돼 버려요. 20명이 붙었다 5메가, 5명이 붙었다 20메가. 근데 스위칭 허브는 100메가면은 100메가에 5명이 붙었다 이러면은 물론 5명한테 모두가 다 100메가가 가는 건 아닌데 거의 한 90에서 한 95 정도? 효율이 한 9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 가격 보면은 공유기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근데 기능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뭐 차이냐면은 많이 달라붙더라도 속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스위칭 오브. 그래서 효율이 엄청 좋았는데 뭐 요즘에 공유기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그죠? 효율이 엄청 좋아졌다. 자, 그다음 리피터하고 브릿지인데 뭐 이런 장비도 여러분들 평생 가셔도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이런 장비 평생 가도 뭐 딱히 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리피터는 뭐냐면은 아까 증폭기처럼 약해진 신호를 다시 전송할 때 쓰는 거고 브릿지는 뭐 우리 아파트가 있고 뭐 시청이 있다. 아파트에서 시청 연결해 줘야 되죠, 그죠? 그때 이제 브릿지 다리 연결해 주는 뭐 그런 건데 뭐 이것도 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3계층에 있는 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라우트가 뭐예요? 라우트 경로라는 뜻이죠. 경로. 라우트가 경로인데 라우터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네트워크끼리 뭐 연결해 주는 뭐 그건데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면은 내 스테이트 자,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R 아니었어? 마이너스 A로 해야 되겠구나. 자, 보시면은 NS 로고로 해야 되겠다. 됐어요. 어쨌든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쭉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죠. 아유, 이게 맞는데 네이버.com을 지우고 자,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띄워 볼게요. 자, 띄워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갔다. 그러면 왔다 갔다 뭐가 지금 뭐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증권에 들어갔다. 하나씩 계속 뭐 추가되죠. 존슨 실시간 속보. 보시면은 계속 바뀌는 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IP 번호고 이게 제가 지금 접속한 곳에 대한 IP인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로를 지정해 주는 장비예요. 라우터. 그래서 이건 뭐 각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요. 아파트도 각 동마다 하나씩 있고 뭐 좀 비싼 장비입니다. 비싼 장비. 자, 그뭐 라우팅 해가지고 라우터로 수신되는 패킷 목적지 인터넷 보고 다음 경로를 지정한다. 뭐 그래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인터넷상 어떻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아주 비싼 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 게이트웨이는 뭡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면 게이트웨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소환하는 거죠. 이렇게 소환하는 거. 그래서 입구 역할하거나 출구 역할하는 거.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게이트웨이는 라우터 혼용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게이트웨이는 요즘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자, 회선 교환 방식.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결정하게 되면은 경로를 찾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은 설정된 경로의 집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용률 측면에서 아주 불리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쳐요. 딴 사람은 여기서 이걸 못 써요. 다른 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화기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는데 아주 좋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낼 때 그때 많이 씁니다. 회선 교환 방식. 자, 그다음 패킷 교환 방식. 이건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러니까 효율은 엄청 높죠. 높고 보안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통화 중이 안 되는 거죠. 얘 같으면은 통화 중이 있어요. 회선 교환 방식은 통화 중이 있는데 얘 같으면 통화 중이 없죠. 네이버에 10명이 붙든 100만 명이 붙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네트워크 분류. 네트워크는 이제 한번 보면은 처음에 이제 랜이라는 게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로컬 에어리아. 그러니까 건물, 하나의 건물이나 아주 가까운 곳, 집 이런 데를 랜이라고 합니다. 뭐 PC방 이런 데 아주 가까운 지역.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속도가 엄청 더 빠르죠. 요즘은 거의 한 500Mb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수 킬로미터까지도 뭐 사실 뭐 가능하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속도에서 문제가 나는 거니까. 자, 랜의 특징 보면은 랜은 품질이 아주 우수하죠. 우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아파트, 한 건물, 한 지역,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만 쓰는 거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우수하고 아주 좋죠. 그죠? 오류도 별로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CSMA CD 뭐 방식 제일 처음 만든 지금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고속이고 뭐 쭉 돼 있다. 자, 그다음 맨입니다. 맨의 앞에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죠. 그죠? 이거는 도시 개념입니다. 도시 개념. 랜이 확장돼 가지고 하나의 도시. 약간 이제 대학교도 사실은 맨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왜냐면 건물이 워낙 많으니까 대학교에. 어쨌든 하나의 도시나 마을을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통신 사업자가 이를 제공하고 한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지역 케이블이라든지 뭐 SK, LG, KT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WAN인데 WAN은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월드가 아니고 와이드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라고 그냥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약자는 무엇인가 했는데 대부분 뭘 적었을까요? 월드. 근데 누가 봐도 월드 같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연결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다. 그래서 WAN은 전 세계 연결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당연히 비싸겠죠. 해저 케이블로 막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뒤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활용하고 이해하는 거. IP는 뭐 고정 IP하고 고정 IP가 있고 그리고 유동 IP가 있죠. 뭐 고정 IP 설정하는 거는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IP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는 주소예요. IP 주소. 근데 전 세계에 나밖에 없는 게 사실은 IP가 아니고 맥 주소라는 게 있어요. 맥 주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직 제가 랜카드 있잖아요. 랜카드 얘기했는데 랜카드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맥 주소 이 주소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노트북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이 맥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맥 주소가 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네이버 서버도 이 맥 주소가 있겠죠. 근데 네이버의 맥 주소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냥 봐도 어렵죠. 그냥 봐도 어려우니까 이 사람한테 IP를 주는 거예요. IP를 주는데 이게 제 IP인데 이거는 공유기 물려가지고 이건 가상 IP이긴 한데 어쨌든 이 IP로 얘가 IP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IP를 보면은 이게 IP라고 보는 건데 보시면 네이버 좀 했죠, 그죠? 그러면 주소가 하나 떴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com이 아니고 이걸 적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이버.com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IP로 가는데 이 IP도 어려우니까 뭘래요? 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먼저 오고 맥 주소 오고 그 다음에 맥이 어려우니까 IP로 바뀌고 근데 IP도 어려우니까 도메인 네임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 나밖에 없는 IP 주소다.
그래서 전 세계 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어려운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넷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한 건물에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뭐 컴퓨터과, 2층은 소프트웨어과, 3층은 정보통신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대역을 쓰더라도 같은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다른 애들이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때 쓰는 게 서브넷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트워크 252525.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을 거예요. IP 적고 그 다음 서브넷 적는데 서브넷 여기 적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게이트웨이 뭐 있는데 게이트웨이 이거는 19168.0 제일 그때 19168.111.1 뭐 1이나 5, 1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IP가 어려우니까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이버.com 이건 원래 이건데 이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자체가 돈이 참 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com 대학교별로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성적인 그런 거 있죠.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그런 거는 뭐 도메인 하나당 엄청 비싸게 팔렸죠. 뭐 예를 들면 마돈나닷컴이 있어요. 마돈나닷컴 좀 들어가긴 그런데 마돈나닷컴 뉴스 들어가면은 뉴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마돈나닷컴 샀네? 결국에 샀구나. 이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마돈나닷컴이 이게 음란물이 올라가는 그 사이트였어요. 검색이 안 되는구나. 검색이 안 되네요. 보시면은 연예인 이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요. 뉴스에도 있죠, 그죠? 어디 있냐? 대본 같아. 왜 여기 있죠? 마돈나 영문 도메인 사가지고 이게 이제 성인 정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샀구나. 뭐 이걸 그쪽에서 마돈나닷컴 거기 제일 처음에 산 음란물 거 한 사람이 뭐 몇십억을 뭐 우리나라로 몇십억인가 몇백억을 불러가지고 결국에 안 산다 이랬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샀나 보네요. 어쨌든 그 돈이 엄청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 뒤쪽에 보면은 닷컴이고 한국은 뭐예요? co.kr이죠.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도메인이 tv인 곳이 있어요. tv 나라 여기 tv인 곳이 있는데 여기 나라가 딴 거는 여기 있죠. 다른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TV란 나라가 TV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투발루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투발루란 나라에 가장 최고의 수출품이 저 도메인이에요. 투발루란 나라 처음 들어보시죠? 완전 섬나라예요. 여기 완전 섬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영국령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여기가 확진자가 생겼는데 확진자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투발루가 지금 뭐 망해가고 있긴 한데 여기 이제 확장자명이 TV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뭐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뭐 어떤 게 뭐 별로 없겠죠, 그죠?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최고가 투발루는 TV예요. TV. 투발루는 도메인 TV.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적혀있죠? 판매 수익금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도메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예요. 이 특이한 나라죠, 그죠? 보시면 전부 다 TV, 자기들 TV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참 그게 한 나라에 큰 돈이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집에서 뭐 있는데 뭐 유동 IP 이건 뭐 다 대부분 유동이고요. 어제 IP 제가 알아보는 거 IP 컨피그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도메인 네임 확인한 거 NS 룩업 이거 좀 유명한 거고요. 막 저런 거 있죠. 네. 인터넷에 혹시 저거 보셨어요? 인터넷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사실 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 여자애가 있는데 여자애나 남자애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는데 뭐 걔네 집에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은 근데 요즘에 컴퓨터가 느려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내가 한번 봐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주면 고맙지. 오면은 딱 해가지고 윈도우 R을 누르면은 이게 뜨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CMD처럼 딱 해요. 자 CMD 이전에 제일 처음에 저거부터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셧다운이라고 써요. 셧다운 이거 자동 꺼진 건데 한 요 정도로 딱 해요. 딱 엔터를 눌려요. 그럼 뭐냐면은 0.36초 뒤에 이 정도로 해요. 그럼 한 좀 이따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한 10분 6이 36이니까 6분 뒤에 꺼지는 거예요. 이게 60초 단위인데 어쨌든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꺼지면 야 컴퓨터 문제가 생겼구만. 내가 지금 봐줄게 한 다음에 R 누르고 CMD 딱 쳐요. 그러면 이 창이 딱 뜨죠. 자 뜨면은 제일 처음에 야 컴퓨터 아무래도 네 컴퓨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할게 한 다음에 NS 룩업을 딱 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 다음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트레스D 말고 바로 그냥 네이버.com 잠깐만 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네 컴퓨터에 지금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딱 야 지금 누가 네 컴퓨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확인돼. 지금 원래 이게 속도가 느리지 않는데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기다려봐. 그다음에 나 컨트롤 해가지고 막 하는 척하면서 해킹 당할 뻔했어. 내가 구해줬어. 그러면 어머 오빠 컴퓨터 너무 잘하는데 그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신이 나갔나 보네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빨리 지금 반 정도 아닌데 시간이 벌써 40분 됐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게 있고 자 인터넷은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알파넷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하는 건데 냉전 체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됐고 인터넷이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축 케이블인데 이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우리나라가 엄청 NS전산 여기 엄청 많은데 원래 이게 LG 거였다가 NS전산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전세계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가 엄청 셉니다. 페이가 엄청 센데 뭐냐면은 여기 지금 전세계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확인하고 뭐 이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한 연봉이 5천이 넘어가요. 근데 1년에 한 4개월 그러니까 4개월씩 1년에 2번인가? 1년에 4개월인가 1년에 6개월인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달 나갔다가 다시 두 달인가 또 쉬고 또 2달 나갔다가 뭐 이렇게 2달인가 석 달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신 연봉이 막 엄청 올라갑니다. 연봉이 한 5천 6천 뭐 이러거든요. 초봉이. 대신 인터넷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이제 예전에 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어떤 학생이 지금 제가 하는 생활이랑 똑같은데요. 저는 친구도 없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연결하고 관리하는 직업도 있다. 물론 수영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잠수함으로 막 쭉 하긴 하는데 이런 동축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지진 나가지고 끊어진 적 있어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쪽 끊어져가지고 인터넷 한참 느린 적이 있었어요. 미국 접속할 때.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따따따라고도 얘기하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이퍼 텍스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텍스트를 나랑 너랑 연결해보자. 그래서 나랑 연결하니까 하이퍼 텍스트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를 전송을 하니까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가 된 거고 야 이거를 약속으로 만들자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된 겁니다. 그리고 HTTP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죠. 그죠? HTTP 하고 나면 이거 하죠. 이거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HTTP 만든 사람이 간지나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거 2개 하는 걸 없앴더라도 그냥 콜론만 했었더라도 인터넷 사람들이 사용하기 더 편했었는데 이거 괜히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메일 그리고 파일 전송할 때 쓰는 건데 나중에 회사 가시면 많이 쓰실 거예요. FTP. 네.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 하면은 아까 그 전남기 교수님, 전남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인터넷 전남기 교수님이 저기로 갔어요. 인터넷 제일 처음에 만든 그 거기 뭐 명예 전당에도 오라고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몰래 막 연결해주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 지금도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고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결됐다. 요분입니다. 스티브 잡스 안 닮았네요. 닮았죠? 네 모자를 좀 씌워드려야겠네.
네, 스티브 잡스 같이 생겼었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다. 그래서 보시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라고 돼 있을 텐데 여기 세 번째라는 말이 있나? 여기는 없는데 공식적으로 여기 명예전당 여기 있죠, 그죠? 인터넷 여기에 명예전당에 들어가셨다. 자, 인터넷 동작 원리입니다. 인터넷 동작 원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랑 너랑 다르죠. 나는 핸드폰, 너는 뭐 컴퓨터. 두 개가 다르죠. 두 개 다른 거를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TCP예요. 예전에 UDP였어요. PC방 같은 데 가면 다 UDP로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컴퓨터니까. 사양이나 이런 거. 어쨌든 TCP. 누구나 다 개방된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UDP는 뭐냐면은 100% 똑같아야 돼요. 100% 똑같은 애들끼리 붙는 거. 그거고요. 뭐 이런 계층이 있고. TCP, IP, 데이터 전송이 좀 어려운 내용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게 지금 IPv4인데 IPv4가 지금은 이제 한 40억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이제 부족해지겠죠. 부족하죠. 왜냐? 지금 저만 보도 제 컴퓨터 그리고 제 거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플스, 스위치 다 연결 지금 저 혼자만 6개 쓰죠, 그죠?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TV, 냉장고, 세탁기도 요즘 네트워크 다 연결되죠.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IPv6예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V6인데 이거는 128바이트예요. 그러니까 2에 128, 2에 128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겠죠, 그죠? 이거는 2에 32제곱이다 보니까 43억 개 정도인데 이거는 2에 128제곱이니까 엄청 많죠, 그죠? 1조 개 이상이다. 자, 도메인 네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IP가 어려우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예요. 자, 웹브라우저 표시 과정은 그냥 내가 접속을 했다.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주소에 대한 경로를 찾아가지고 TCP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쫙 띄우는 거. 어려운 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웹. 네, 영국에서 뭐 이렇게 쭉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시면은 시스코라는 회사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돼 있는 회사 좀 보셨을 거예요.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시스코 장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대화할 때 막 쓰는데 시스코. 시스코 로고를 보시면은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 뭐냐면은 시스코 이 회사 그 사장, 지금은 이제 회장된 사람이 이게 좀 옛날 로고인데 이렇게 있다가 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랑 연결하지? 딱 보니까 여기에 골든 브릿지가 있는 거예요. 금문교 있죠, 금문교. 요 다리를 본 거예요. 이 다리 보고 다리처럼 연결하자. 그래서 이 금문교 이 모양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게 이 로고예요, 옛날 로고. 근데 이건 좀 촌스러워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리처럼 연결해 주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이 됐죠. 최초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모자이크였어요. 모자이크였는데 모자이크가 최초 이제 공개돼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모자이크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넷스케이프 그 전에 또 뭐 다른 것도 내비게이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비게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야 이거 좀 우리 좀 쓰게 해주자. 그러니까 야 안 돼,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빡쳐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익스플로저. 근데 익스플로저가 뭐였어요? 익스플로러를 팔려고 하니까 야 이거 팔지 말고 윈도우를 사면 공짜로 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윈도우를 사면은 익스플로러가 있게 되면서 익스플로러가 엄청 떴죠. 엄청 뜨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익스플로러가 속도가 느리고 컴퓨터 점유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은 익스플로러를 거의 사용 안 하죠, 그죠? 거의 사용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점유율이 지금 한 5%대였던 것 같은데 익스플로러가 거의 5%대고 이제 크롬이 엄청 올라가고 엣지하고 이런 것도 점점 나오죠, 그죠? 브라우저 점유율 보시면은 2020을 보는 게 낫겠네. 보시면은 전세계 브라우저 보시면은 이게 크롬을 제일 많이 쓰고 익스플로러 같으면은 완전 바닥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파리가 많은 이유는 뭐죠? 사파리가 많은 이유는 맥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삼성 인터넷도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건 뭐예요? 핸드폰만 지원을 하겠죠. 그죠? 핸드폰만 지원하는데 삼성 폰 쓰시는 분들 삼성 그거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생각 외로 적어도 꽤 점유율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만든 거 있죠. 웨이브인가? 뭐 웨브인가? 위브인가? 그도 우리나라에서 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지금 이제 엣지가 엄청 많이 조금씩 이제 차지하고 있죠. 자, 웹 서버는 뭐 말 그대로 서버고요. 자, 아파치 서버 관련된 내용이고, HTML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언어 중에 하나고, 이거는 그래픽적인 걸 좀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스크립터는 막 이쁘게 꾸미는 거고요. 뭐 웹 표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연락 주시고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